자, 불법행위에 처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불법행위에 기초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 이건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사례형으로. 자, 갑이라고 하는 남편분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아내분이 있고 두 분이 부부예요. 두 분이 부부고 이때 아내 되시는 분이 태아 A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있어요. 근데요, 이때 병이라고 하는 요 자가운전자가 요 임신 중 요 임산부를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게 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때 요 어머니 임산부 을은 신체 장애가 발생이 됐습니다. 신체 장애가 발생이 됐고 이때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순간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어요. 뇌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교통사고에 해가지고 임산부를 때 이렇게 충격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임산부는 장애인이 됐고 그 다음에 요 태아는 뇌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때 어머니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이니까 자신의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됐으니까 경제적 손실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당연히 어머니는 자기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요때 뇌 손상이 있어가지고 태아는 지금 뇌 손상 때문에 심각한 지경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요 태아의 뇌 손상을 이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태아는 법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출생이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출생이란 단계를 거쳐야지만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됐으니까 법적으로 권리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뇌 손상을 때 입었다고 하더라도 임신 중일 때에는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살아서 출생이 됐어요. 3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이때 뇌 손상을 딱 입고 이렇게 출생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출생했을 때를 기준한 게 아닙니다. 이때 어머니라든가 아버지가 뇌 손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방치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병원에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를 따 해가지고 그 손해를 또 줄여놨을까요? 줄여놨겠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얘기요. 그러면 출생을 했을 때는 맨 처음 발생했던 손해보다 손해가 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를 기준하게 되면 오히려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이 되면 사람이 됐고 그때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생이 됐으니까 법정 대리인 통해서 처음 뇌 손상을 입었던 그때를 기준으로 물어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내. 그러면 이때 태아는요 출생이 되면 자기가 정상인으로서 근로를 갖다 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그 경제적 손실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태아는 임신 중일 때는 정신적 고통을 갖다가 느낄 수 없으니까 위자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위자료 정신적 고통은요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될 장래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지 그 당시의 고통이 말하는 게 아니죠. 됐어요? 그래서 태아가 불법 행위를 갖다가 임신 중일 때 당하게 되면 임신 중일 때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출생을 해야 된다. 출생을 하게 되면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 통해 가지고 불법 행위가 있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처음에 발생한 그 많은 손해를 갖다 청구하는 건데 이때 손해는 경제적 손실도 포함이 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요. 이때 교통사고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안타깝게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태아는 다행스럽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는 당연히 자기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태아가 살아서 출생이 됐습니다. 그럼 이 태아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정상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요 병이라고 하는 놈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돼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태아 자신에게 손해가 없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갖다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요 불법행위자 때문에 정상인이 아닌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태아는 임신 중에 태아 자신에게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고 직계 존속의 생명 침해라든가
직계 존속의 장애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정상으로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놈 때문에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거나 어머니 없이 살아간다거나 또는 장애인 부모님을 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두 분이 부부입니다. 갑과 을 두 분이 부부고 이때 태아이를 임신 중에 있었어요. 병이라고 하는 요놈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교통사고 때 일으켜가지고 교통사고의 충격으로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사망이 됐다. 그 다음에 요 태아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산이 됐어요. 사산이 됐다. 그러면 이 비극적인 현장에 요 아버지 남편 갑은 병이라고 하는 요놈한테 와가지고 아내의 생명 침해를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태아 A의 사산에 대한 것은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 왜? 태아는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권리 능력을 때 인정받는데 살아서 출생하지 않았으니까 권리력이 없죠.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내의 생명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산이 돼버린 태아는요, 출생이라고 한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 침해를 위한 상속,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아주 나쁜 법이죠. 우리 인터넷에 한번 올라왔었죠. 터널을 딱 지났는데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고 있던 남편이 그 상대방 운전자 때문에 아내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태아도 사망이 됐을 때 그 처벌해달라고 그 게시판에 올린 거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현행법상 민법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는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청구하지 못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요, 도착이 됐는데 의료진이 어머니 의료라고 한 분이 돌아가신 건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 태아까지 돌아가시게 되면 너무 비극이니까 태아를 살려보자 해가지고 출생을 시켰어요. 그 조산이 됐어. 조산. 그래서 이때는 사산이 아니고 조산이 됐는데 너무 일찍 태어나다 보니까 30분 만에 역시 태아도 사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도착한 요 갑이라고 한 요 남편은요, 아내의 생명 침해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때 조산 이후 바로 사망한 요 태아도 사람으로서의 출생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조산된 태아에 대해서는 생명침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출생이란 단계를 거쳤으니까. 그래서 사산이냐 조산이냐만 구별하시면 돼요. 사산일 때는 태아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산이 됐을 때에는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쳤으니까 현장에 도착한 아버지는 조산이 된 태아의 생명침해를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재밌죠? 재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재산상속입니다. 재산상속. 자, 이 재산상속인데요. 자, 갑이라고 하는 요 남편분,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아내분이 있고, 태아 A를 딱 임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 병이라고 하는 3살 난 자녀가 미리 출생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두 분 사이에서 이렇게 부부가 있고,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필이면 안타깝게도 이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요,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때 태아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따라서 이때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은 누가 받느냐?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의 배우자, 을하고 직계비속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태아는 임신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즉시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요 태아 A가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이때 출생한 요 태아는 법정 대리인 통해 가지고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 회복. 그래서 이때 법정 대리는 상속 회복을 딱 청구해 가지고 요 태어난 아이에게도 상속 재산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눠줘야 된다. 자, 그래서 임신 중 태아일 때는 상속을 못 받는다.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 통해서 상속 회복을 갖다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받는 거야? 아니면 심장 정지가 됐을 때를 갖다 기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심장 정지가 됐을 때 그때를 갖다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출생이 됐을 때 미리 상속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빼돌리거나 탕진을 해버리게 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었든 아니면 재산 상속이 있었든 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출생하기 전 그때 과거로 소급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권리를. 자, 그래서 재산 상속은요, 임신 중 태아가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습상속입니다. 이 대습상속은요, 대를 이어서 세습한다는 상속이요. 대를 이어서 세습한다. 대습상속이고,
이거는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걸 딱 그냥 불제때도 외우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저게 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가지? 난 알고 싶은데. 이런 호기심이 있어서 지적 호기심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습상속은 대를 이어서 세습한다는 말의 준말입니다. 자, 상속인이 결원이 있었을 때 상속인이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자격박탈 결격이 있었을 때 이랬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어요. 빈자리를.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 가운데서요, 합법적으로 처갓집 재산을 일단 넘볼 수 있거나 합법적으로 시댁 재산을 넘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있었어요. 갑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이 있고 이 장인어른에게는 무남동료 외동딸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따님하고 병이라고 하는 분이 부부였어요. 부부. 근데요, 이 갑이라고 하는 요분이 병원 재단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아주 커다란 병원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재단 이사장이죠. 해가지고 약 재산이 한 1,800억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요, 상처를 내가지고 부인 되시는 그분도 안 계셨고 따님만 있었고, 이 따님이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고 이때 결혼을 했는데 두 분 다 또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가지고 이때 요 두 분이 요 갑이라고 하는 요 장인어른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따님한테 이제 손녀딸이 하나 있었어요. 손녀딸 A라고 하는 손녀딸. 그래가지고 여름에 휴가 가자. 그래가지고 휴가를 괌으로 가기로 했어요. 괌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이때 사위되는 의사가 먼저 출발을 하세요. 먼저 출발을 하시고, 저는 오후에 수술 시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수술을 마치고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괌으로 가겠네. 먼저 갔는데 아예 갔어요. 괌에 비행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이때 요 세 분이 다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이 남겨온 재산 누가 갖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피상속인의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받아야 되는데 배우자도 상처가 됐고, 그 다음에 무남동료 외동딸도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배우자의 지위를 상대방 배우자가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는 거, 요게 대습상속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위죠. 요 사위는 뒤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재산을 다 전부 다 상속을 받으면 이 두 분을 다 추모하면서 열심히 살겠을까요? 아니면 빨리 재혼을 해가지고 새 가정을 갖다 꾸렸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모르는 일인데, 문제는요, 배우자가 동순위가 돼가지고 2순위로 들어가 버리니까 3순위는 누가 있냐, 이분들의 형제자매. 우리 집안 재산이 전부 다 딴 데로 간다 해가지고 이거 위헌 소송 제기했는데 적법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조정 들어갔어요. 너 이 재산 다 가져가면 너무 야박하지 않냐, 네가 3분의 2 갖고 형제들한테 3분의 1 떼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조정 합의로 끝났죠. 그래서 어떻게 잘 사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잘 사는지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남편이다 그러면 며느리가 받는 거예요. 며느리가 여기가 저기 아내다 그러면 남편이 받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 짧고 돈 많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죠.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요 대수상속의 뜻을 갖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요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버지한테는 을이라고 하는 외동아들이 있고 외아들,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고, 요때 태아 A를 때 임신하고 있는데, 요때 요 아들 상속인이 요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고 직계 존속을 따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상속을 땡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놈들은 상속인 자격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재산을 갖다가 전부 다 국고가 가져간다. 이건 아니죠. 마침 임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때 배우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요 태아 살아서 출산하려면 대를 이어서 태아가 상속받는 거야. 상속받는다. 이게 대습상속이에요.